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연구 하나를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재발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됐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마제텍3라는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이게 치료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결과죠. 생존율이 얼마나 뛰어올랐는지 이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구 설계는 어땠는지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지표들은 어땠는지, 또 빼놓을 수 없는 안전성 문제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를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결과, 바로 1차 평가 변수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3년 시점에서 무진행 생존율, 그러니까 병이 더 나빠지지 않고 생존한 비율을 보면 와, 차이가 엄청나죠. 새로운 치료법을 쓴 쪽은 무려 83.4%, 거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병의 진행 없이 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존 표준 치료를 받은 쪽은 29.7%,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정도 차이라면 이건 그냥 좀 더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판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 차이를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위험비가 0.17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83%나 줄여줬다는 이야기예요. 83%.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압도적인 효과라고 봐야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과가 좋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결과가 나온 배경, 즉 마제스텍 대 시리 임상시험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거를 탄탄하게 다져봐야겠죠? 이 매제스틱3 연구는요, 그냥 작은 규모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참여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표준 치료법보다 정말 더 나은지 확실하게 답을 내리기 위해 설계된 아주 중요한 연구였다는 거죠. 연구 방식을 보면 환자들을 1대1로 나눠서 한쪽은 새로운 치료법, 즉 테크리스타맙과 다라트무맙 병용요법을, 다른 쪽은 기존에 널리 쓰이던 표준 치료법 중 하나를 투여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치료법이 바로 기성품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티 치료처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 뒀다가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도 좋으면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교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공정한 비교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그룹의 환자들, 나이나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심지어 예후가 안 좋은 고위험군 환자 비율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주 잘 균형이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놀라운 결과의 차이가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치료법 그 자체의 차이에서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치료법의 장점은 단순히 무진행 생존율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요한 지표들을 봐도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치료 효과가 얼마나 깊었나를 한번 볼게요. 그냥 암덩거리가 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우리가 완전관해라고 부르는 수준에 도달한 환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새로운 치료군에서는 무려 81.8%였습니다. 표준 치료군의 2배가 훌쩍 넘죠? 이건 단순히 병의 진행을 막는 걸 넘어서 몸속의 암세포를 거의 뿌리 뽑는 수준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수준의 암세포까지 없앴는지를 보는 미세 잔존 질환, 즉 MRD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재발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치료군에서는 거의 60%에 가까운 환자들이 MRD 음성을 달성했습니다. 표준 치료군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이건 정말로 깊은 수준의 치료 반응을 얻었다는 뜻이고 장기적인 생존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좋은 결과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전체 생존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깊은 반응을 이끌어내니까요. 결국 3년 시점에서 전체 생존율 역시 새로운 치료근에서 의미 있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치료가 단순히 검사 결과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네,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쓰기 어렵잖아요. 자, 그럼 안전성 프로파일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나타난 심각한 부작용은 대부분 혈액 관련 문제였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방어군대 역할을 하는 호중구가 줄어드는 건 두 그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새로운 치료군에서 좀 더 심각한 수준의 감염이 더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임상에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면역 치료제에서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작용이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인데요.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열이 나거나 하는 증상이죠. 역시나 발생률이 60% 정도로 낮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생한 거의 모든 경우가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심각한 부작용이나 그로 인한 사망률이 새로운 치료군에서 아주 약간 더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사례 대부분이 연구 초기에, 그러니까 아직 이 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 발생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나서는 이런 문제가 줄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효과부터 안전성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결과들이 실제 우리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환자분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제스텍3 연구는요, 이 테크리스타맙 다라투모합 병용요법이 재발성,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하 주사로 투여도 간편하고 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기성품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뭐랄까, 접근성과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들이 논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암에서 생존 기대치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죠. 이 말처럼 이제 다발성 골수종은 더 이상 속수무책인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병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효과적이고 접근성도 좋은 치료법이 나왔는데 과연 이걸 재발한 환자들에게만 쓸까요? 앞으로는 아마 더 이른 치료 단계, 심지어는 첫 진단 때부터 이런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발성 골수종 치료의 전체 판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한 번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